지금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지며 해외로 떠나는 수많은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특정 구역으로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한국 국적기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이제는 낯선 로고에 중국 항공사 탑승구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선 모습이 공항의 일상적인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국적기 대신 중국 항공사를 선택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공항 내 점유율 지형도가 바뀌고 있죠. 승객들이 이토록 불편한 경유 노선을 자처하며 중국 항공사로 몰려드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데 그것은 바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파격적인 가격 때문입니다. 현재 인천에서 출발하여 유럽이나 미주 지역으로 향하는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한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게 되면 보통 2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중국 항공사를 예약하고 베이징이나 상하이 혹은 광저우를 거쳐서 목적지로 가는 노선을 선택하면 가격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 항공사의 경유 티켓은 대략 80만 원에서 100만 원 초반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적기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놀라운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했을 때 항공권에서만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니 합리적인 소비자들에게는 중국 경유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흔히 왜 굳이 귀한 시간을 버려가며 중국을 거쳐가느냐고 묻지만 현실적인 경제 논리 앞에서는 비행기 값이 너무 다르다는 대답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항공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공격적인 전략은 이른바 환승 덤핑이라 불리며 한국의 장거리 항공 수요를 무서운 속도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한국에서 승객을 태워 일단 중국의 거대 허브 공항으로 이동시킨 뒤 그곳에서 다시 유럽과 미주로 연결하는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장 영리하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바로 중국을 대표하는 대형 항공사인 에어차이나와 중국 남방항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어차이나는 수도 베이징을 거점으로 삼아 러시아 상공을 통과하는 유럽과 미주 장거리 노선에 특화되어 있어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 면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하고 있죠. 반면 중국 남방항공은 광저우를 기반으로 삼아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잇는 촘촘한 연결 노선을 깔아놓아 환승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 항공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국제적 비극 속에서도 러시아 상공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가 러시아 영공 우회로 인해 막대한 연료비 증가와 비행시간 연장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있을 때 중국은 여전히 가장 빠른 길을 이용합니다. 한국 국적 항공사들이 기름값 폭등과 운영 효율 저하로 고전하는 사이 중국 항공사들은 더 짧은 거리를 더 낮은 비용으로 비행하며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죠. 결국 국제정세의 미묘한 흐름이 항공권 가격이라는 실질적인 수치로 드러나면서 한국 항공사들이 구축해놓은 견고한 성벽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털의 최신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0월과 11월 사이 인천과 중국 노선에서 발생한 여객 변화는 가히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중국 항공사가 실어 나른 승객의 총 숫자가 한국 국적 항공사를 앞질렀다는 사실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갔음을 시사합니다. 여객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격차는 더욱 뚜렷해지는데 한국 항공사가 19.5% 성장할 때 중국 항공사는 무려 28.9%라는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니라 대한민국 하늘길의 주도권이 우리 손을 떠나 서서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굉장히 위험한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항공업계의 수익성 악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 개개인의 일상적인 선택과 삶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 중소기업 직원에게 회사가 비용 절감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그에게 남은 현실적인 선택지는 결국 중국 공항을 경유하는 노선 하나뿐일 것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부부들도 직항 노선의 비싼 가격에 좌절하다가 중국 경유를 선택하며 그 아낀 돈으로 숙소의 등급을 높이는 쪽으로 타협하곤 합니다. 이렇게 개개인이 내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들이 하나둘씩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대한민국 항공시장 전체를 지탱하던 거대한 흐름 자체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인 여행객들은 중국 항공사를 직접 이용해 본 뒤 생각보다 서비스가 괜찮고 시설도 나쁘지 않다는 긍정적인 경험담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유럽이나 미국이라면 중간에 잠깐 내려서 다른 나라 공항을 구경하며 갈아타는 수고로움 정도는 가격 차이를 생각할 때 충분히 참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눈앞에 이득을 쫓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충분히 깊게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항공권 가격이 싸고 비싸고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이며 이 흐름이 고착화될 경우 한국 항공산업 전체가 구조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 항공사들의 저가 환승 전략이 시장에서 완벽하게 승리한다면 가장 먼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곳은 바로 한국 항공사들이 공들여 키워온 장거리 노선들입니다. 항공사 경영 구조를 들여다보면 단거리 노선이나 국내선은 사실 큰 돈이 되지 않으며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을 책임지는 핵심 캐시카우는 바로 유럽과 미주 같은 장거리 노선입니다. 우리 국적 항공사들은 지금까지 이 장거리 노선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국내선과 지방공항 노선들을 간신히 유지하며 공공성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수많은 승무원과 전문 정비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항공기 도입 비용을 감당하며 국가의 핵심 기관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항공사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노선의 승객들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 중국 항공사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기업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국적 항공사의 운항 횟수가 훨씬 많으니 괜찮을 것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항공산업은 수요가 조금만 줄어도 수익 구조가 급격히 흔들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에서 좌석 점유율이 단 몇 %만 하락해도 막대한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해 노선 자체가 적자로 돌아서게 되며 이는 결국 서비스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적자가 누적되면 항공사는 생존을 위해 운항 편수를 줄이는 간편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노선 통합과 폐지라는 극단적인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냉혹한 숫자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항공업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가격 차이가 2, 3년만 더 지속된다면 유럽과 미주 직항 노선의 상당수는 버티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옵니다. 노선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비행기 편수가 줄어드는 물리적인 현상을 넘어 그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했던 수많은 일자리와 관련 산업 생태계가 통째로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비행기 한 대가 운항을 멈추면 가장 먼저 베테랑 조종사들의 채용 시장이 얼어붙고 하늘을 꿈꾸던 수많은 인재들이 일터를 잃거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장거리 노선의 축소는 곧바로 객실 승무원 수요의 급감으로 이어지며 이는 항공업계를 지탱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도미노 현상의 시작점입니다. 항공사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고치는 정비 인력과 지상 조업 인력, 그리고 수많은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이 거대한 산업 생태계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천공항 근처에 거주하며 대형 항공사의 장거리 기종을 전문적으로 정비해 오던 30대 정비사 A씨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만약 회사가 수익성 악화로 유럽 노선 축소와 기종 간편을 결정한다면
숙련된 기술을 가진 A씨조차 재계약이 불투명해지거나 원치 않는 부서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며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위기가 닥칠 때마다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부터 소리 없이 조정 대상이 되는 냉혹한 구조 조정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객실 승무원을 꿈꾸며 고된 훈련을 견디고 있는 20대 준비생들에게도 장거리 노선의 실종은 노력만으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되어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 아무리 실력을 쌓아도 들어갈 문 자체가 닫혀버리게 되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귀한 인적 자원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죠. 이것이 바로 단순히 티켓 한 장의 가격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핵심 산업 구조가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돌아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중국 항공사들이 한국 승객들을 실어 나르며 자국의 허브 공항을 키우는 동안 대한민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단순 출발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승객이 늘어날수록 그들이 머물며 소비하는 호텔과 쇼핑, 그리고 각종 서비스의 수익은 한국이 아닌 중국의 도시들로 흘러들어가 그들의 경제 성장을 돕는 밑거름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건설한 인천국제공항이 아시아의 관문이라는 위상을 잃고 단순히 중국으로 승객을 넘겨주는 정류장 역할만 하게 된다면 국가 경쟁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저렴한 항공권에 열광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졌던 하늘길의 주도권과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조용히 이웃 나라에 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폭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기가 코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체감하지 못하곤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항공권 가격표,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내린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여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일자리와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소비자 입장에서 싼 게 최고 아니냐며 반문하겠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한국 항공사가 무너진 뒤에도 과연 이 가격이 유지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반값, 항공권의 진짜 비용은 사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그 비용의 청구서는 결국 시간의 차이일 뿐 우리 사회 전체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반값이 되었다고 해서 그 줄어든 비용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손실과 일자리 감소라는 형태로 우리 경제 시스템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죠. 가장 먼저 이 비용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공항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조업 인력들과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려 하는 청년 구직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항공 노선이 축소되면서 교통의 오지로 전락하게 될 지방 도시들과 그곳에서 생활하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 이웃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항공사들은 중국처럼 가격을 내리지 못하고 이 일방적인 싸움에서 계속 밀려나기만 하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기업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을 파헤쳐보면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은 국제 정세가 만들어낸 하늘길의 제약인데 한국 국적 항공사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 상공을 전혀 지날 수 없습니다. 유럽 노선을 운항할 때 러시아 영공을 우회하게 되면 비행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만큼 소모되는 연료비와 기체 운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반면 중국 항공사들은 국제적인 제약 없이 러시아 상공을 직선으로 가로질러 날아갈 수 있기에 우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목적지에 더 빠르게 도착하는 특혜를 누립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는 정부 지원의 규모와 성격인데 중국 항공사들은 명목상 민간 기업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지원을 받는 전략 산업입니다. 중국 정부는 공항 사용료 감면부터 유류 조달 지원, 그리고 노선 배분까지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항공산업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며 거대한 방패 역할을 하죠.
그들에게 항공은 단순한 운송업이 아니라 도시의 성장과 관광, 그리고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하나로 묶어주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항공사들은 철저히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민간 기업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은 시장 공정성이라는 명목 아래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대방은 국가 전체가 한 팀이 되어 움직이는데 우리 기업들은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싸워야 하니 시간이 갈수록 체력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불리한 게임이죠. 세 번째는 환승 전략의 치밀함과 시간의 차이인데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광저우를 잇는 거대 환승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쏟았습니다. 단순히 비행기를 갈아타는 장소가 아니라 환승객들이 그 도시의 인프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정교한 설계 덕분에 이제는 중국 도시 자체가 거대한 관광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환승객들에게 무료 호텔을 제공하거나 무비자 정책을 확대하는 등 승객들을 어떻게든 자국 땅에 머무르게 하여 부가적인 소비를 창출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죠. 반면 우리 인천공항은 시설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환승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여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는 연결 전략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승객들은 한국을 단순한 경유지로만 여기게 되고 그들이 지갑을 열어 돈을 쓰는 장소는 한국의 명동이나 강남이 아닌 중국의 화려한 도심 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가격 경쟁의 한계를 넘어서는 덤핑의 위협인데 중국 항공사들이 제시하는 가격은 때때로 원가 이하로 보일 만큼 상식적인 시장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당장의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일단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여 경쟁자들을 고사시키겠다는 전형적인 약탈적 가격 전략이며 자본력이 약한 기업들은 여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적 항공사들이 인건비와 연료비 그리고 금융 비용을 고려할 때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가격을 중국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최후에 살아남아 독점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죠. 마지막으로 가장 뼈아픈 차이는 기업의 시각인데 중국은 국가 차원의 장기전을 수행하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매 분기 실적에 목을 매야 하는 단기 수익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당장 수조 원의 적자가 나더라도 미래의 하늘길 주도권을 잡기 위해 투자를 멈추지 않지만 우리는 한 해만 적자가 나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재 하늘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히 항공권 몇만 원이 싸지는 수준의 가벼운 이야기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중한 일자리와 국가 산업의 선택권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중대한 기로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유럽 가는 비행기 값이 반값이라며 여행 계획에 들뜨겠지만 이 흐름이 고착화된 수년 뒤의 미래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국적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이 축소되고 관련 일자리가 증발하며 지방공항들이 기능을 상실한 뒤에는 정작 우리가 원할 때 직항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시장의 지배력이 특정 국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미 우리가 누리던 선택권은 사라지고 상대방이 부르는 가격에 순응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와 대중이 위기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에 주목해야 하는데 대중은 지금 당장 싼 가격에 집중하지만 부자들은 그 뒤의 구조를 먼저 읽어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눈앞의 할인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쟁자가 모두 사라진 뒤에 독점적인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를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곤 하죠. 중국 항공사가 지금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며 점유율을 늘리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매출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이동의 흐름과 물류 허브를 장악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싼 티켓 하나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가격표에 적힌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함을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죠.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하늘길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주도권 다툼이 비단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물류와 제조,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등 우리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거대 자본을 앞선 공습이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한국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던 기업들이 하나둘씩 기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영 논리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일할 터전이 사라지고 국가 경제 자생력이 약해지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생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합리적인 소비의 선택들이 모여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이제는 눈앞의 이득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장기적인 가치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개인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위태로운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죠. 방향을 먼저 읽는 사람만이 다음 국면에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신호들을 예민하게 포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룬 항공산업의 위기는 사실 더 거대한 변화의 서막일 뿐이며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구조 변화가 우리의 물류와 수출 현장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산업 전반에서 포착되는 심상치 않은 경제적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개개인은 이 거친 파고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지금은 결론을 내리고 안주할 때가 아니라 냉철하게 방향을 읽고 준비해야 할 때이며 이 싸움은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하늘길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이 여정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깊은 통찰을 부탁드리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